자, 우리가 이번에 2월 시즌에 브레이브 뉴월드가 개봉을 하면서 팔콘이었던 샘 윌슨이 캡틴 아메리카로 이제 영화에 데뷔를 해요. 근데 마블이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PC적인 요소들 때문에 욕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캡틴 아메리카도 흑인이 됐을 때 와 저거 봐라 저 새끼들 또 PC에 물들어가지고 그 흑인 캡틴 아메리카를 만든 거다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원래 이 샘 윌슨 캡틴 아메리카는 코믹스에서도 물론 이제 흑인이 캡틴이 됐을 때 논란은 있었지만 코믹스 원작 따라서 나름의 서사가 이씨 넘어간 거예요. 나는 MCU에서도 그 서사는 나름 잘 살렸다고 생각은 하거든. 왜냐면 팔콘이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퍼스트 어벤져 빼고 다 출연을 해줬었고 그 11호 때도 좀 절대적인 캡틴의 옹호자였고 파트너였고 그렇기 때문에 샘 윌슨이 캡틴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PC적인 요소가 있어서 된 건 아닙니다. 샘 윌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샘 윌슨은 어렸을 때 할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렘가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 모두 되게 그 흑인이라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자원봉사와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컸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샘 역시 그런 건강한 정신을 갖고 성장을 했는데 샘의 아버지가 이제 지역의 평화, 그러니까 할렘의 평화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도 도우고 갱단을 찾아가서 좀 갱생도 시키고 이런 업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 할렘과 갱단 간의 싸움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샘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몇 년 있다가 어머니마저 강도를 당해 죽게 돼요. 근데 그 두 부모의 죽음을 샘은 혼자 다 목격을 하게 돼요.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다 극복해내고 두 명의 동생이 있어요. 사라하고 기디언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두 동생을 데리고 그 보호소에서 성장을 하면서 방황하지 않고 자라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보호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자원봉사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할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이런 어렸을 때부터의 이런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거, 정의감 이런 게 굉장히 이미 인식이 박혀있는 캐릭터인 거야. 이런 서사를 깔고 갔기 때문에 얘가 캡틴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자격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얘가 팔콘이 된 이유, 이제 샘 윌슨이 캡틴 아메리카가 되기 전에 먼저 팔콘이 됐잖아요. 팔콘이 어떻게 됐느냐? 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새를 좋아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닭장처럼 비둘기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새 비둘기들한테 막 밥을 주면서 자신의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달랬어. 그러니까 새들은 이런 제약 없이 날아다니고 그런 거가 있잖아. 거기에 대한 약간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 자신은 그러지 못했고 자신은 장남으로서 동생을 돌봐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빨리 잃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로망을 갖고 싶어서 새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나중에 성장을 해서 사회복지사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기반을 잡고 리우데자네이루로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새 한 마리를 만나요. 그게 레드윙입니다. 매 한 마리를 만나서 개를 구입해서 그 매를 훈련을 시켜요. 뭐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새들을. 그렇게 되면서 샘 윌슨과의 교감을 굉장히 잘 했고 둘이 거의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그렇게 샘이 어린 시절과 성인이 돼서 왜 팔콘이 되냐에 대한 서사가 그렇게 쌓여요.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인 이유도 자유의 상징 맞죠? 그 어떻게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보다는 이 샘 윌슨이 좀 더 그 독수리의 상징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새박이 아니야. 미친 사람아, 이런 진지한 설정에 새박이 이지랄하고 있네.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건 배트맨 부모님 따라한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안 따라하는 게 없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팔콘은 어떻게 됐느냐? 자, 그렇게 메인 레드윙을 만나고 저런 섬을 돌아다니는 중에 카리브의 한 섬에서 원주민들이 레드스컬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하이드라한테 좀 학대받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하이드라 부하들은 그 섬에서 무언가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약간 좀 사람들의 발이 잘 닿지 않는 섬이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학대당하는 거를 제재할 사람들도 없었고 좀 옛날 시대였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굉장히 수가 많았죠. 근데 하이드라는 자신의 기술력으로 그들을 좀 억제하면서 그 노동력을 확대했고 정의감이 좀 있었던 샘 윌슨이 레드윙하고 함께 원주민들을 좀 구출을 해주게 돼요.
레드스컬이 그걸 보고 샘을 납치라기보단 포획을 한 거죠. 포획을 해서 샘한테 하나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코즈믹 큐브로 하는 실험이었어요. 코즈믹 큐브로 샘 윌슨의 쇠뇌 실험을 하게 되고 샘 윌슨이 코즈믹 큐브를 통해서 레드스컬의 명령을 듣게 되는데 그 코즈믹 큐브의 영향으로 레드윙하고 교감을 하던 샘 윌슨이 완전 100% 텔레파시 링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레드윙이 생각하는 거, 레드윙이 보는 거, 레드윙이 기억하는 것도 샘이 알 수 있게 되고 샘이 생각하고 샘이 기억하고 샘이 보는 것 또한 레드윙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링크로 연결이 돼요. 이거 초능력이 생긴 거죠. 세중인격 좋았다. 그죠? 바로 세중인격이 되게 됩니다. 세중인격이 되는데 이때 이제 레드스컬이 캡틴 아메리카가 레드스컬을 막기 위해 그 섬에 오게 되면서 팔콘하고 처음 만나게 돼요. 이때만 해도 팔콘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어. 그냥 샘 윌슨이었고 캡틴 아메리카와 만나면서 둘이 세뇌당한 샘 윌슨과 캡틴 아메리카가 대립하게 되는데 일반인이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캡틴 아메리카를 이길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좀 뚜까 맞다가 캡틴의 정의감에 정신을 차려요. 이게 과연 정의감에 정신을 차린 건지 맞아서 정신을 차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저 사람은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이 일념으로 팔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레드스컬을 그 섬에서 쫓아냅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고 나서 팔콘이라는 이름으로 캡틴과 함께 활약을 하고 캡틴한테 무술수련, 훈련, 특훈 이런 걸 받게 돼요. 이제부터 팔콘으로 활동하게 된 샘은 물론 캡틴하고 주로 활약을 했지만 캡틴하고 무조건 100% 캡틴만 따르진 않았어. 100% 꼬봉은 아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다. 이래서 캡틴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단독적으로 자기가 활동한 적도 있고 단독적으로 자기가 팀을 꾸려서 활동한 적도 있고 그렇게 히어로로서 입지를 굳혀갑니다. 원래 정신 차리려면 처맞는 게 방법이긴 맞아.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놈의 맞는 게 없어지면서부터입니다. 나 때는 꽤 많이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 때는 말이죠, 잠깐 한눈 팔면 바로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거짓말 같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눈 팔면은 바로 정신 차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야, 그래서 이 팔콘이라는 애가 어떻게 캡틴이 됐냐? 그 스티브 로저스가 슈퍼솔저 혈청을 맞았잖아요. 이 슈퍼솔저 혈청이라는 거는 초인적인 능력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도 늦춰요. 노화도 늦추기 때문에 되게 늦게 늙습니다. 거의 안 늙는다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로저스가 계속 젊은 거거든. 근데 그 한 번에 쉴드의 헬리캐리어를 침략한 아이언 네일이라는 빌런이 있어요. 얘가 원래 약간 중국 쪽인가? 그쪽 빌런인데 캡틴하고 싸우다가 그 캡틴의 슈퍼솔저 혈청의 능력을 잠시 동안 잃게 만듭니다. 그 순간 완전 노인이 돼버려. 싸우다 말고 노인이 되어버린 캡틴 아메리카를 팔콘이 구해주는데 어쨌든 아이언 네일은 그렇게 도주를 하고 캡틴 아메리카는 노인이 되고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 캐릭터를 잃은 이 히어로들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지. 그렇기 때문에 샘 윌슨이 캡틴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주고 히어로들보다 좀 앞서서 캡틴이 없어도 우리는 히어로니까 우리가 나서서 뭐 지킬 수 있다,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정의감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 타이밍에 아르님 졸라가 캡틴이 노화돼서 얘네들이 방황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 틈에 뉴욕을 공격하자. 그 마블 코믹스에서는 거의 한 70-80%는 뉴욕 침공이에요. 그 뉴욕에 건물이 온전히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뉴욕에 침공이 많거든. 이때도 아르님 졸라가 뉴욕을 공격을 해요. 막 괴물들을 이끌고 뉴욕을 공격을 하는데 히어로들이 이제 그거를 막기가 급급한 상태에서 그 빈틈을 노려 졸라가 대형 폭탄을 뉴욕 한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폭탄을 하나하나씩 터뜨리려고 해. 근데 팔콘이 그 폭탄을 들고 날아가 버려요. 우주 그 대기권 밖으로. 유일하게 날 수 있는 거였어 그때. 그 딱 날아가 버리는데 그 장면이 마치 원피스에서 알라바스타 편에서 그 비비가 외치는 거 있잖아.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 팔콘이 그 카루처럼 딱 듣고, 카루 맞나? 그때 그 매매열매 먹은 애가? 진짜 그 똑같아. 그 매매열매 먹은 애처럼 그 폭탄을 들고 하늘로 날아가서 거기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팔콘의 희생인 거지. 그 팔콘의 희생이었지만 팔콘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팔콘의 날개가 비브라늄 슈트여서. 폭탄을 안고 던지고 날개로 자신을 감쌌겠지. 그러면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데 어벤져스 1 얘기 나왔었잖아요. 딱 그때 아이언맨 포지션처럼 팔콘이 뉴욕 그 고층 빌딩으로 떨어져요. 그때 잡아준 게 헐크가 아닌 아이언맨입니다.
그 어벤져스 1에서는 아이언맨이 폭탄을 이끌고 그 우주 공간으로 던졌을 때 에너지가 방전되면서 추락하잖아. 그때 헐크가 아이언맨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그 팔콘이 그 행동을 취했을 때는 아이언맨이 팔콘을 잡아줘요. 그리고 사령관실에서 모든 걸 보고 있던 스티브 로저스가 그 아르님졸라의 공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히어로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다음 캡틴 아메리카는 샘 윌슨이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샘 윌슨이 캡틴 아메리카가 돼요. 아이언맨은 뭐 했냐고요? 아이언맨도 맞기 바빴지. 아이언맨 그 폭탄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게 당시에 팔콘밖에 없었을 거야. 이 졸라가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를. 굉장히 급급했던 거지. 그래서 와칸다의 비브라늄 슈트, 이게 이 비브라늄 슈트가 원래 이 윙슈트가 MCU에서의 윙슈트는 비브라늄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브레이브 뉴월드에서 새로운 슈트 입으면서 비브라늄으로 된 걸로 알아요. 아니다,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였나? 어쨌든 새로 입게 되는 슈트가 비브라늄 슈트거든? 근데 그 원작에서는 이미 진지하게 그랬던 거지. 그리고 이런 각종 슈트들의 능력은 다 토니 스타크와 협작으로 만들어진 거고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진 거죠. 슈트 자체만으로도 좋아.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거야. 아, 그래도 암만 그래도 캡틴 아메리카는 초인이고 샘 윌슨은 갑반인인데 비행할 수 있고 슈트빨이 좋으면 뭐하냐. 기본적인 스펙이 낮은데 과연 캡틴 아메리카의 자격이나 그런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게 맞아? 라고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코믹스상의 설정이 추가가 돼요. 자, 캡틴 아메리카의 능력과 장비를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류 텔레파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류 텔레파시가 아까 말했듯이 샘 윌슨이 팔콘이 되기 전에 그 레드스컬의 코스믹 큐브를 통해서 초능력이 생기면서 레드윙과의 교감이 100%가 됐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자신이 훈련을 거듭한 끝에 그 능력이 강화됩니다. 그 능력이 강화되면서 레드윙하고의 교감뿐만 아니라 소형 조류, 대형 조류, 모든 조류는 물론 조인, 그러니까 새와 인간이 합쳐진 새로운 종족, 조인, 그리고 조류의 DNA를 가진 외계인까지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조종도 할 수 있게 되는 조류 텔레파시 능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한테 특훈을 받았다 그랬잖아. 캡틴 아메리카랑 꾸준히 훈련을 통해, 특훈을 통해 각종 무술은 물론 초인급의 신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미 여기서 그냥 캡틴 아메리카급인 거야. 물론 캡틴 아메리카가 한 10점이라고 하면은 얘는 한 7점에서 8점이겠죠. 근데 그 정도 급에 일반인이 한 3, 4점이라고 하면 일반인의 이상급의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엔젤 조준 가능인 건가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군이기 때문에 그랬던 적은 없어. 아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너 꿇어 뭐 이런 식으로, 얜 히어로잖아, 그런 건 하면 안 되거든. 약간 좀 양심상 그런 짓은 못했던 걸로 같아요. 그리고 비행 실력이라고 하면은 전투기 조종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날개가 달려있는 이 윙슈트를 말하는 거든. 그러니까 1인 전투비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이언맨이나 캡틴 마블보다 뛰어나다. 얘는 원래부터 이제 공군 구조대 그런 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구조하고 이런 능력 때문에 아이언맨이나 캡틴 마블보다 훨씬 더 뛰어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캡틴 마블도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그러면은 샘 윌슨은 거기에 그냥 재능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윙슈트는 생각보다 빠르진 않아요. 아이언맨 보면 막 음속으로 날아다녀서 그 소닉붐 같은 거 터지잖아. 뭐 영화에서도 당연히 샘 윌슨도 그런 게 보여주긴 하는데 400km까지라고 공식 설정에서 400km의 속도가 나오는 윙슈트라고 돼 있어. 근데 영화에서 보면 400km 이상인 것 같아. 근데 물론 더 빨리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떠나서 비행 속도는 어차피 설정 그냥 고쳤으면 되는 거라 그걸 떠나서 나도 이번에 확인하면서 느낀 건데 이 슈트에 되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GPS 적외선 방해 장치, 이거는 뭐냐면 은밀 기동할 때 필요한 거죠. 상대에게 위치를 포착을 안 받기 위해 적외선 GPS 방해 장치, 요게 들어가 있는 거고 360도 시야 센서, 이거 뭐냐, 사람의 눈은 요렇게만 보잖아. 근데 내가 후방에서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슈트 자체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아이언맨의 그 스크린처럼 띄워준다 이거지. 그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경로 탐색 시스템, 이거 뭐냐면 샘 윌슨이 아무리 비행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중에서 난전을 펼칠 때는 순간적인 판단력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보정해 주는 거지. 수많은 탄두들이 날라올 때 그 최적의 비행 경로를 알려줘서 그렇게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다
샘 윌슨의 생각만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아이언맨의 나노슈트처럼. 근데 거기서 이것보다 나는 더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이버네틱 임플란트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조류 텔레파시가 있어서 조류들하고 링크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조류들이 본 것들을 시각적인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 뇌에 칩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력이 엄청난 히어로인 거야. 새를 조종할 수가 있잖아. 근데 새가 보는 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 그러니까 어차피 보는 거는 순간적인 단편적인 거라 정보력이 짧을 수는 있단 말이야. 빨리 찾을 수는 있겠지만 디테일한 정보를 찾으려면 어쨌든 되돌려보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뇌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기억을 자신이 새와 공유했던 기억들을 저장 장치로 옮기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스타크의 기술력입니다.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그런 캐릭터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영화에서는 이런 설정 얄짤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류 텔레파시 없고요. 비행 능력이랑 무술 정도는 있겠다. 윙슈트는 뭐 있겠지만 가장 재밌는 거는 조류 텔레파시거든 사실. 근데 레드윙도 영화에서는 안 나왔잖아. 이게 좀 아쉽긴 해요. 레드윙이 안 나온 대신에 드론이 나왔어요. 드론이 2대가 나왔어요 심지어. 맞아, 총을 쏴. 오히려 총을 쏴. 근데 아마 좀 MCU는 좀 더 현실적으로 각색을 하기 위해 좀 뜬금없는 초능력은 뺐던 걸 수도 있어. 근데 이 원작의 이 서사를 알면 얘가 왜 팔콘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왜 날라댕기고 왜 새를 갖고 다니지?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물론 MCU만의 그 특징은 있지만 원작에서의 설정은 이러한 설정을 갖고 있어요.